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 오랜만에 전해졌습니다. 자, 속보로 나왔고요. 자, SEC가 항복했다라는 뉴스가 공식 입장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리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제출을 했고요. 리플랩스의 경영진인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증권법 위반 기소를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실상 SEC가 항복했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거죠. 이게 단순 표면적으로 보이는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어지고 있던 연이은 SEC의 패배, 이로 인해서 중간 항소도 기각당했고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는 항소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왔었죠. 이러면서 점점 SEC의 힘이 빠지고 방향성이 변경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흐름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바로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이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최근 연이은 승리에 이어서 이 부분까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조금 부정적인 소식도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리플의 상승력에도 조금 제한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자, 오늘 새벽 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발언 또는 뉘앙스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던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라는 발언, 그리고 이 긴축을 멈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가가 낮아져야 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성장 둔화와 고용시장의 과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으로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무려 5%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선 위로 올라간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에 16년 만 처음이라고 하죠. 자, 이로 인해서 미 증시의 3대 주요 지수들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기준금리 결정 때 연준에서 동결할 거다라는 예상이 무려 9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시장은 워낙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쉽게 기준금리를 재인상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현재 95%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11월 1일이 다가올수록 공포와 불안 심리가 더해지면서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을 끝으로 이제 미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는 깜깜한 기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기간 동안 시장은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약보합권이 형성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려해야 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로 인해서 리플의 상승력은 조금 제한이 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우선 어제 이 소식으로 자, 오늘 새벽이죠. 정확히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끌어올렸고 5%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그래서 오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700원 선은 지켜주면 가장 좋겠고요. 이 라운드 피겨를 지켜주는 데에 큰 의미를 또 둘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부분 지켜준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조금 밑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이 단기 이평선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은 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리플 홀더분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마음이 크셨을 텐데 자, 하지만 리플을 우리가 주봉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팩트를 바라봤을 때 자, 이때 11월 달에 FTX 사태로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렸었죠. 그러면서 작년 말과 올해 초 확실한 바닥을 확인했고, 자, 이때부터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약시재판 판결문이 거의 승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 부분을 전부 반납한 게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리플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팩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리플의 차트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자, 리플은 현재 이 위치에 와 있는 거고, 자, 이때부터 시작됐던 삼각 패턴에 거의 수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리플이 보여줬듯이, 그리고 이 기본적인 삼각 패턴을 돌파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리플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나오면 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알트코인의 대장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고, 소송 같은 경우도 이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배심원 판결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리플의 우호적인 판결이 기대되고 있죠. 그렇다면 최근에 쉐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채용한다라는 공시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리플은 꾸준히 이 IPO 기업 공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 상장까지 된다라면 대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상승 재료들로 인해서 이 삼각 수렴의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14불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금리 이슈도 있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기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상승분이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짧게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 이 삼각 수렴에도 밑에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지지라인이고, 하지만 현재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 이 밑에까지 약간의 공간이 있죠. 하방으로 어느 정도 열려 있고, 이 라인은 대략 52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이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개별적인 악재는 지금 나올 만한 게 딱히 생각 들지 않지만, 이 거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하락한다고 해도 이 위에서만 지지를 받아주고, 그래서 이 삼각 패턴 안에서만 움직여준다라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거시경제 이슈든 리플 개별적인 이슈든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의 평균 단가, 그리고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 잡아드리면서, 또 이런 중장기적인 종목과 이 세력들의 작전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저가에서 추천해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